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들이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높은 정치 민감도와 파급력을 가진 호남 민심은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 흐름의 가늠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남 민심은 예전과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야 모두의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광주 전라 지역민들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대를 기록하던 무당층 비율이 올 들어 최고 30%를 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지지 정당에서 이탈한 중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내년 총선 승리의 관건은 이 중도층을 다시 흡수할 방도가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념 공세를 계속 강화할 것이고 지역 정가의 여야 모두 다가오는 명절 밥상머리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존재감 키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통 텃밭 지분을 잃지는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행보가 가장 분주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단식에 동조하거나 일본 핵오염수 방류규탄, 총선 공약개발단 발대식 등 이탈 지지층을 재집결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스스로 잘해야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총선용 조직 재편을 마친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면서 보수 진영 집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정률성의 실체가 뭔지 실체 알기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군소정당들도 존재감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한 원내 국회의원을 둔 정의당도 지역 주요 거점에서의 유권자와의 접점 늘리기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광주에서 전국 정책 당대회를 열고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알리며 일찌감치 내년 총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주 민심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웃음짓게 하는 정치,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민심의 변곡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추석에 이은 최대 6일간의 연휴,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삿바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단됐던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사가 조만간 재개됩니다. 고흥부는 지난 2018년 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주식회사 HK글로벌을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변경 지정했으며 오는 20일 기공식과 함께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는 동강면 장덕리 일원 29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308억 원을 투입해 농수산물과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중단됐습니다. 여수와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에도 여순 사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5년 만에 자료 분석과 현장 답사를 통해 여순 사건 유적지들이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광양의 한 시골 마을. 지금은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70여 년 전 여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민 4명이 빨치산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곳입니다. 가운데 큰아버지가 그리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일평생 우리가 지새먹은 곳이 있어. 우리가 큰아들이 큰 며느리라는 게.
민간인 희생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진행된 여순 사건 유적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발굴한 광양 지역 여순 사건 유적지는 모두 20여 곳. 지난 2012년 광양 지역 호국 항쟁 사적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순 사건 유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여순 사건 당시 미군이 촬영했던 유적지의 위성 사진을 확보하고 빨치산 주둔지 등을 새롭게 발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적지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가장 주된 의의라고 할 수 있고, 광양시는 이번에 발굴한 여순 사건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유적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설치라든지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함께 다크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이 짧고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난 탓에 일부 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순 사건 사실 조사 과정에서 유적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의 한 업체에서 작업자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의 한 방사선 활용 검사업체에서 작업자 한 명이 필름 교체 작업을 하다 연간 선량 한도인 50mS를 넘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작업자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안위는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와 방사선원 회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도 영화제 시즌1 순천이 다음 달 11일 개막을 앞두고 오늘 장편과 단편 경쟁 부문의 선정작을 발표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남도영화제 사업부는 최근 두 차례의 예심총회 심사를 거쳐 576편의 단편과 60편의 장편 출품작 가운데 허지훈 감독의 가정동 등 단편 16편과 변성빈 감독의 공작새 등 장편 9편을 각각 경쟁 부문 선정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작들은 다음 달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남도 영화제 기간 상영은 물론 관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납북 어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곧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신평옥 씨. 검찰이 불복하지 않아 여수 납북기 환어부 신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선원들도 저와 같이 빨리 무죄를 좀 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으로 탈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당연하다라며 형법 이론서에도 수록됐던 신 씨의 대법 판례. 북한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번 무죄 판결로 판례가 파기되면서 형법 이론서들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 판례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여수 탁성호 선원의 무죄 구형 등 전남 납북어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도의회도 지원 조례를 활용한 기념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특별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소송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무죄 판결 20달이 지나도록 민사소송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하는 등 피해 보상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납북 귀환어부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 그 과정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때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납북어부 직권조사 대상 982명 중 재심을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15%.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독려하고 진정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6월부터 여수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 쉼터에 차량을 세워놓은 뒤 이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두 남성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이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7월 당시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채무 문제로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 남열해수욕장 인근 바다에 기류 현상, 용오름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열해수욕장 인근에서 근무하는 변선옥 씨는 퇴근길인 어제 오후 6시쯤 용오름 현상이 발생해 30여 분간 지속되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오름 현상은 지표면과 상공의 바람 방향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으로 그 모습이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아 용오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불법 튜닝을 한 차량들의 무법 질주가 도심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내달리는 불법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코너길에서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차량이 질주합니다. 빨간불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내달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내달리는 이 차량들은 대부분 불법 튜닝 차량들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은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 하고 가면 겁내 어따고 바람인 것 같아. 목포 대반동 인근 2km 도로는 최근 불법 튜닝한 차량들의 레이싱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에도, 일요일 저녁에도 이들 차량들의 질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커브도 많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그냥 딱 달리기 좋은 장소여서 거기가 약간 단축된 서킷이라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튜닝 차량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곳을 낮에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에는 진짜 과속방지턱이 아닌 이처럼 과속방지턱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2km 구간에 모두 12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모두 그림입니다.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없고 이동식 교통단속 부스가 한 대 있기는 하지만 입구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 튜닝 차량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크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이게 가축들이 짖고 난리예요. 그냥 한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그렇게 차로 좀 시끄럽게 해서 좀 자는데 좀 불편하긴 해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도 가끔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기도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기가 관광객이니까. 늦은 밤 도심도로가 레이싱 장소로 변했지만 교통 안전시설 부족으로 단속이 안 되다 보니 불법 튜닝 차량들의 무법 질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우입니다. 광양시와 지역 어민들이 제첩 자원 회복을 위해 오늘 섬진강 하류에 제첩 7톤을 살포했습니다. 이번에 살포한 제첩은 한 달 동안 적응기를 거친 뒤 성장과 산란을 반복하며 서식지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은 올해 7월 국내 어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UN 식량농업기구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모레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
전남 해안의 경우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휴교 중인 학교 부지를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휴교 중인 고흥 영주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2025년 말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늘봄센터와 평생교육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갖춘 지역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마땅한 시설과 부지가 부족했다며 교육당국과 협의해 효율적이고 특화된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민간 공공건축물들의 내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민간 공공건축물 66만 2,943동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10.6%에 그쳤습니다.